네, 안녕하세요. 고토나입니다. 요새 제가 영상을 자주 찍죠? 그래도 거의 앞으로 한 3, 4개월 정도만 더 지나면은 제가 이런 비트코인 때문에 영상 찍기 시작한 지는 1년 돼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단톡방에 그때부터 계신 분들도 아직 계시고, 그때에 비해서 지금 거의 한 90명 이상 있잖아요. 네. 오늘은 그 3월달 내내 계속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과연 여러분들도 이 비트코인을 투자함에 있어서 물론 돈을 버는 게 목적이죠. 돈을 버는 게 목적이지만 가끔은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좀 제가 머릿속에 정리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정리를 시켜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었고요. 이 영상은 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봤으면 하는 영상이에요. 대부분 유튜버들은 코인에 대한 펀더멘탈이라든지 온체인지 표 가지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환율, 금리, 그 다음에 금가, 그 다음에 또 미국 주식을 많이 또 같이 병행하면서 보잖아요. 이게 좀 돈의 역사가 있고 흐름이 있어서 자꾸 그쪽을 좀 강조하는 거고, 제가 그렇게 차트를 잘 못 보거나 그런 쪽은 아닙니다. 차트도 또 이제 단기 트레이딩은 제가 잘한다고 봐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도 매일매일 그거는 올리려고 노력 중이니까 또 계속 봐주시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이 시작한 역사예요. 이걸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비트코인이 지금 트레이딩 뷰로는 2011년부터 보이긴 하는데 역사가 짧죠. 10년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이걸로는 우리가 캐치 못하는 게 있어요. 비트코인이 태생화라는 게 아직도 느껴지는 게, 이 비트코인은 저걸 경험을 못했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비트코인 과연 어땠었고, 그 다음에 저금리 시대에서 갑자기 저금리를 이제 종료하고 금리를 팍팍팍 올리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엔 비트코인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은 또 다른 신기루일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비트코인 혜트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2020년의 흐름을 볼 수가 없어요. 2020년은 전쟁과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의 금리 저금리 시대의 종료와 이제 금리 인상의 시발점이 되고 있죠, 현재. 그 다음에 전염병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021년은 비트코인도 엄청난 폭등을 했었고, 부동산도 엄청난 폭등을 했었고, 주식도 엄청난 폭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2022년이 된 거예요. 이런 흐름 가정에 비트코인이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단지 우리는 시즌 1, 2, 3를 보면서 비트코인의 대상승과 그 다음에 하락 후 암흑기가 있다, 이 정도만 캐치하고 있는 것 뿐이죠. 우리가 비트코인을 작년에 했을 때 어땠습니까? 비트코인 1억 간다. 심지어 8천을 찍고 5월달에 하락을 맞고, 그때 왜 맞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부처빔이라고 하는데, 제일 큰 이슈는 결국에는 인도의 비트코인을 제재한다는 등 중국의 채굴을 못하게 해서 그런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거는 좀 더 시일이 지나면 밝혀질 것 같아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때도 왜 떨어졌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다시 또 9월 지나고 나서 고점을 또 찍었죠. 네. 그때는 참 신기한 게, 야, 이건 비트코인이 주식과 커플링이 됐다. 네? 그전에는 불과 2021년 3월 4월에는 주식과 디커플링이다. 그랬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 태생야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누군가 내가 산 가격보다 높게 계속 사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 뿐이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제 2022년은 분위기가 다르죠. 왜냐면 자꾸 미국의 의원들, 상원 의원들부터 시작해서 미국이라는 경제 대국이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고, 심지어 미국 대통령이 분석도 하라고 지시를 내렸죠. 뭐 당장 분석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올 연말에 분석 자료가 그 굉장히 매파적인 할머니의 입에서 나오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는 비트코인 제도화가 슬슬 돼가고 있지 않나. 그러면은 당장 우리는 뭐 물론 작년 12월부터 물린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올 1월 달부터 물려가지고 지금 홀딩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힘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이 더 상승하냐, 아니면 뭐 제가 대략적으로 그냥 이건 선을 그냥 그려놓은 것 뿐이에요. 제가 어떻게 맞춥니까? 상승하냐, 여기서 뭐 1억을 다시 가냐, 아니면은 한 번 더 바닥을 찍고 뭐 올 하반기라든지 내년 초에 1억 3천 뭐 이렇게 가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거는 비트코인이 제가 보는 여러 그 지수, 뭐 채권, 금, 원유, 그다음에 환율, 뭐 주식, 이런 거에 비트코인도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참 신기하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이전 버블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지금 이 버블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엔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나스닥이라는 미국 주식을 봐야 됩니다. 영상이 잠깐 길어지더라도 한번 보세요. 저는 이미 머릿속이 좀 정리가 됐습니다. 1995년에 IT가 뭐 엄청난 각광을 받으면서 IT 버블이 일어났죠. 지금 보시면 거의 5년 동안 나스닥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올렸습니다. 이때 IT, 인터넷에 인자만 들어가도 주식이 껑충껑충 뛸 때였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2000년에 2000년 뭐 한 3월쯤 이때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하죠. 어쩌면은 우리의 비트코인도 요 단계가 아닐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때 당시 이제 어떻게 했으면요, 이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무조건 버블 터졌다고 해서 확 떨어진 건 아니었거든요. 3월부터 해가지고 약 2개월 동안 또는 3개월 동안 마이너스 39%의 하락을 맞이합니다, 나스닥도. 그리고 다시 한 2달 동안 플러스 42%가 상승해요. 이때 바닥부터 시작을 하면은.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인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2000년 9월에 약 2년 동안 쭉 떨어집니다. 2022년까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죠. 이때 또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은 9.11 테러하고 아프간 전쟁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걸로 가지고 우리가 유추를 해야 돼요. 물론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 될 거라고 또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전쟁은 주식이든 모든 자산에 버블을 무너뜨리는 그런 전초가 된다라는 거는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2002년에 저금리 정책을 다시 시작합니다. 통화량을 또 늘리고. 그리고 나서 2005년에 2004년에 이제 저금리 정책 종료를 합니다. 지금처럼 저금리 정책을 종료를 하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죠. 이때 당시 저금리에다가 통화량을 증가시키면서 미국의 그 모기지론이 어마어마했죠. LTV가 거의 뭐 90%였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10%만 돈 있으면은 비싼 주택이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거의 이자가 제로였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집을 샀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시 금리가 올라가면서 저소득층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저소득층부터 무너지면서 서브프라임이 터집니다. 2008년에 터지죠. 터지기는 2008년에 터져요. 이때도 잘 보면은 나스닥이 마이너스 25%까지 떨어져요. 떨어졌다가 또 다시 반등을 합니다. 약 한 달 반 동안 또 반등을 해줘요. 다시 23% 반등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미국의 그 부동산 버블 문제로 더 악화가 되죠. 그러면서 미국의 큰 은행들이 파산 신청을 하면서 세계 금융 위기가 찾아옵니다. 약 1년 정도 찾아오죠. 이때는 뭐 전 세계가 다 난리였죠. 미국 주식만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때도 뭐 한번 볼까요? 열심히 반등 쳤지만 결국에는 마이너스 48%, 다시 떨어지죠. 아무튼 나스닥 시장을 쭉 보면은 지금 자 2020년 3월에 코로나 빔을 맞고 나스닥이, 그리고 나서 얼마나 상승했냐, 거의 뭐 145%, 뭐 150%라고 할게요. 15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러시아 전쟁이 시발점이 된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이 커요. 특히 인플레이션이 13년 만에 최고치인 거예요. 13년 전이면은 그 세계 금융 위기가 있었던 해였죠. 그때 기준으로 따지면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한 거죠. 원유도 13년 전 최고치, 그다음 밀값도 그렇고. 그럼 잠깐 볼까요?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나? 고점 대비 약 마이너스 21% 정도, 뭐 한 22, 23 어디 찍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떨어졌네요. 그러면 앞으로도 아까 쭉 읊었던 IT 버블 때, 그 다음에 세계 금융 위기, 그 다음에 모기지론, 이런 사태들을 봤을 때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많게는 40%, 그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반등이 좋죠. 반등이 좋아요. 지금 봐도 2주 동안 뭐 나스닥 반등이 엄청 좋습니다. 지금 왜 반등을 하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전통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이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뭔 얘기면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이번에. 우리 비트코인도 이런 경우가 처음인 거예요. 저금리에서 첫 저금리를 종료하고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처음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한테는 되게 값진 경험이에요.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예요. 3월에 첫 금리 인상을 해줬어요. 예. 근데 비트가 지금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나스닥도 반등세가 좋아요. 예. 아직 5월달, 6월달, 7월달 계속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예. 과연 그때마다 비트와 주식이 어떤 식으로 갈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고, 우리한테는 그게 다 경험이 될 겁니다. 예. 다음에 그와 비슷한 또 저금리 시대가 오고 다시 저금리 시대가 종료되고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그런 분위기가 다음 시즌에 또 온다 그러면 그땐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지금은 분위기가 그래요. 그냥 연준이 긴축을 하는 거잖아요.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는. 근데 이게 긴축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위험 자산의 부작용이 있는 거지만 감내할 만큼 미국 경제는 특실하다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전통적인 관점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연준은 미국 경기가 계속 좋아질 거라고 하니까.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고용지표, 실업자 청구지수 이런 거 발표되는 거 보니까 실제로 많이 좋아졌거든요. 최저치가 나왔어요. 그 실업자 청구지수가. 그러니까 더 연준의 말에 신뢰가 가는 거니까 나스닥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고, 또 나스닥이 이렇게 반등을 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어떻게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같이 이렇게 커플링 돼서 올라가는 거지. 근데 이제 한국은 안 좋죠. 한국 주식장은 안 좋죠. 이게 여러분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라 그럴까, FOMC 이후 첫 금리 인상을 하고 2주 동안 지금 반등세가 좋아요. 비트든 주식이든. 예. 근데 신흥국들은 별로 안 좋아요. 예. 미국만 좋아요. 미국만. 결국에는 달러예요. 달러. 예. 달러 강세가 온 거예요. 예. 그것도 금리 인상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도가 빨라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면은 보통 기조가 어떠면은 0.25% 정도를 올립니다. 한번 한 해 올릴 때마다. 근데 지금 0.5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 2배 빠르게 올리는 거예요. 0.5를 올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감내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0.5를 올려도 나스닥이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떨어지더라도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은 미국 경기는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볼 거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미국 경기는 금리가 인상하면서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자, 미국은 계속 고용이 좋아질 거거든요. 왜냐면 금리가 가속화되면,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면 미국은 그동안 코로나 지원금으로 우리나라 지원금 수준을 훨씬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해줘요. 네, 코로나 지원금.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지원금도 미국도 이제 많이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서민들은 이런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은 결국에는 이자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 엄청난 초인플레이션이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한 해가 온 것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자 청구해가지고 받는 돈보다는 지금은 이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이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미국 국민들은 더 열심히 일자리를 찾아 나설 겁니다. 안 그래도 미국은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기조가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국민들이 그 주식의 투자 비중이 50%가 넘어요. 예를 들면 내가 뭐 100만원 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50%는 주식을 투자를 해요. 그 정도로 미국 사람들의 주식 투자 열풍은 대단합니다. 제2의 월급인 거죠.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그 미국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나스닥이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뭐 21%, 22%까지 떨어졌잖아요. 이거 자세히 보면은 2021년 그 시가, 종가, 예. 거기 1월달 그 부근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미국 주식이.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 대부분이 장기 홀더 하는 사람들 다 물려 있다는 얘기예요. 뭐 테슬라를 갖고 있든 뭘 기술주 뭘 갖고 있든. 예, 물론 요새 원자재들은 많이 올라가지고 그쪽 갖고 있는 분들은 뭐 많이 돈을 벌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미국 사람들은 장기 홀더 하는 분들 많이 물려 있을 겁니다. 뭐 그런 사람들 이제 제2의 월급이 사라진 거잖아요. 더더욱 더 놀고 먹으면서 지원금 받으면서 뭐 이자 원금을 갚아 나가고 그러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더더욱 더 미국은 고용이 좋아지고 인플레이션이 금리 인상으로 잡혀 나가면서 굉장히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와 반대로 신흥국들, 예. 여러분 지금 뭐 미국 장만 좋지 항생, 중국, 일본, 그 다음에 독일, 거기는 주식장 더 안 좋아요. 예. 미국장만 좋아요, 미국장. 그래서 신흥국이라든지 유럽 서방 국가들은 그 반대로 더 힘들 겁니다. 예, 힘들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열풍이 더 오지 않을까. 예. 왜냐면은 그냥 저의 개인적인 추측인데, 이런 식으로 미국장이 좋아지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좋아진다 그러면 각 본연의 나라에 있는 주식장에 묶여 있는 돈들이 코인으로 많이 넘어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예. 단지 그 변곡점이 언제냐는 건데, 저는 5월달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5월에 또 이제 두 번째 금리 인상 또는 양적 긴축을 또 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 양적 완화를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데, 그리고 나서 그걸 진행했을 때, 두 번째 금리 인상과 양적 완화를 진행을 했을 때 또 2주 동안 미국장이 좋고 코인장이 좋으면, 그때는 전 세계 신흥국과 유럽 쪽 투자자들, 개미들이 코인에 다시 많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불현듯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또 5월달을 또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예. 5월달 유심히 지켜봐야 되고, 지금 3월달 이제 5일 남았고, 지금은 이제 이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죠. 예,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 분위기에서 과연 비트코인은 이 전쟁과는 어떤 상관관계로 움직일까, 그걸 좀 지켜봐야 돼요. 전쟁이 장기화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원자재 폭등이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고, 인플레이션을 계속 자극할 거예요. 예. 그랬을 때 비트코인은 정말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 계속 장이 좋아질 거냐 아니냐, 요거를 4월달은 우리가 배워나갈 점입니다. 이걸 잘 배우면 다음에 또 우리가 이 큰 경험을 얻게 되는 거니까. 글쎄요, 제 견해로는 비트코인 잠깐 참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잠시만요. 오늘 러시아가 비트코인 결제,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하는 거에 대해 비트코인 결제를 추진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발언을. 그렇다고 실행한 건 아닙니다. 예.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예. 러시아가 하겠다.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가
코인 거래의 긍정적이라는 얘기는 러시아랑 관련 있는 국가들, 중국, 그 다음에 뭐 인도, 또 몇몇 그 러시아에 아직 그 반기를 안 들고 같이 있는 나라들 있죠. 걔네들과의 뭔가의 연대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직 인도, 중국 얘네들 비트코인이 포기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다가 진짜 뭐 실제로 진짜 원유와 천연가스 거래를 비트코인 거래를 한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엄청난 대호재죠. 엄청난 호재죠. 앞으로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 악재와 호재에 대한 뉴스거리는 계속 나올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러시아가 디폴트가 나거나 러시아가 부도가 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뉴스에 너무 퍼드가 많아요. 러시아가 굉장히 재정이 튼튼한 나라예요. 대래 러시아가 망한다 그러면 초인플레이션 요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초인플레이션. 러시아는 달러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단지 계좌가 동결돼서 그렇지. 내 돈을 못 꺼내서 빚을 못 갚는 것 뿐이지 러시아가 돈이 없어서 빚을 못 갚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러시아가 지금 이런 비트코인 결제를 추진하겠다는 것도 뭐 서방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동결을 해버리니까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또 달러랑 연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비트코인 달러 차트면서 주봉이거든요. 저는 다른 건 무섭지 않아요. 다른 건 무섭지 않고 지금 당장은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우리가 데드크로스가 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미중식 나스닥이 갑자기 꺼지면은 우리 비트코인도 같이 꺼지지 않을까. 그런 게 이제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도 지금 중요한 자리에 와 있거든요. 여기서 이 자리를 뚫어서 이 까베기 데드크로스 나 있는 걸 이걸 다시 풀어줘야 돼요. 나스닥도 지금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와 있었는데 나스닥도 더 반등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면 나스닥이 역배열이거든요. 역배열이라서 이게 이격이 지금 상당히 넓거든요. 여기서 맞고 떨어지더라도 다시 반등을 해서 나스닥이 이렇게 올라와 줘야 돼요. 여기 데드크로스 난 자리까지는 다시 올라와 줘야 돼요. 그래야 서두에 제가 얘기한 뭐 이런 큰 버블이 꺼지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제 얘기를 듣고 너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당장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보면 버블이라는 게 꺼지는 게 뭐 다음 달, 다다음 달에 바로 꺼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충분히 고점에서 떨어졌지만 다시 반등을 또 치고, 다시 떨어지면 또 반등을 치고 충분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것도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보시면 2000년부터 2000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이렇게 기회는 주고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마찬가지로 세계 금융 위기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충분히 떨어진 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주면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게 터질 때마다 있었던 일이 있죠. 장단기 금리 차라든지 그 다음에 환율의 폭등 이런 거에서 빨리 감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비트코인 차트 가지고는 이런 금융위기라든지 또는 IT 버블 이런 것들을 간파할 수는 없어요. 역사가 짧기 때문에 간파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트코인만 보는 게 아니고 확률 폭등이라든지 뭐 말도 안 되게 금이 폭등한다든지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날 때,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해놓고 26K 이 자리까지 떨어져서 잡든 아니면은 뭐 더 떨어져서 뭐 20K에서 잡든 이때만 또 다시 잡아주면은 저희는 또 엄청난 기회를 얻는 거니까. 두려운 건 단지 이거죠. 이걸 계속 홀딩 할 거냐. 저는 일단은 더 오를 거라 봅니다. 더 오를 거라 보고 정점의 끝에서 두려워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렇게 잠깐 나스닥 역사를 보셨잖아요. 지금은 뭐 1년, 2년 이렇게 홀딩 하겠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한번 이렇게 빠지는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요 자리를 가감하게 들어가는 게 좋은 거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수익을 줄 때마다 팔아야 돼요. 현금화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어느 정도 눌림이 오거나 떨어지는 자리가 오면 또 사야 돼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5%, 10%, 20%를 3번, 4번 먹는 게 낫지 장투해가지고 2배, 3배 갈 생각으로 장투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가 위험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수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지나면 장단기도 역전이 될 것 같고 10년물은 저는 그 2.5%를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오늘 찍었더라고요. 2.5%. 이제 3% 찍냐 안 찍냐가 이제 중요한데 거기 찍게 되면은 저는 9개월 안에 버블이 온다고 봅니다. 역사가 그랬듯이 9개월 안에는 온다고 보고 버블이 꺼지는 게 온다고 보고 그때 되면은 좀 약간 현금 홀딩을 해야죠. 홀딩을 하고 비트코인은 과연 그 버블이 꺼짐이 왔을 때 역으로 올라가냐 아니면은 같이 떨어지냐 이게 또 중요한 관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가 짧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주식이 주식장이 안 좋고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질 때 금이 폭등하고 환율이 오르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디지털 금이라고 하잖아요. 해칭 수단으로 또 막 폭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봐야 안다. 아무튼 우리는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참 우리가 이 시대가 아니면은 이렇게 한 번에 전염병과 전쟁과 인플레이션이 같이 오는 이런 거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있다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값진 일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2024년은 장이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23년이 최악의 경제가 될 거고 22년은 이제 반등을 하는 거죠. 회복을 하는데 미국만 회복을 하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시민 국가들도 지금은 안 좋지만 나중에 같이 쫓아가냐 그 분위기를 그러면서 코인도 다시 8천, 9천, 1억을 찍냐 이거는 2022년을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비트코인도 중요하지만 알트코인 중요하잖아요. 알트코인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왜냐면은 충분히 싸요. 충분히 지금 가격이 너무 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또 큰 세력들이 이 자본 시장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알트코인을 택해 줄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돈이 되는 쪽에 몰빵을 할 겁니다. 그들도. 제가 볼 때 금 쪽은 아닐 것 같고, 달러나 채권을 요새 막 던지는 거 보니까 달러의 강세, 그로 인한 해칭 수단으로 좀 알트코인에 좀 폭등을 한번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충분히 싸기 때문에 가격 올리기 너무 좋거든요. 아니면은 그들 눈은 또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작년 한 6월에 저점까지 알트가 떨어져야 얘네들이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영상이 길었는데 너무 물린 분들은 일단은 자기 본전 근처에 오면은 현금 비중이 너무 약하다 싶은 분들은 좀 현금 비중을 늘렸으면 해요. 이게 한번 그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고 주식이든 뭐 환율의 폭등이든 이런 게 임계점들이라는 게 있어서 그 임계점을 벗어나거나 그러면은 그때가 시작이거든요. 지옥길이. 그래서 너무 현금 비중 없는 분들은 많이 물려 있겠지만 뭐 저도 55%까지 물려 있는 거 지금 반등 이렇게 오면서 뭐 13% 14% 이렇게까지 줄었거든요. 기분은 좋아요. 기분은 좋은데 저도 뭐 욕심 같아서는 끝까지 홀딩을 하고 싶지만 일부 현금화 해야죠. 뭐 지금 현금 포지션은 나쁘진 않습니다. 저도 뭐 80%까지 현금 비중 가지고 있다가 다시 뭐 60%까지 또 현금 비중 줄였다가 이렇게 하면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중이고 일단은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뭐 3% 5%만 주더라도 그게 어딥니까? 먹고 나옵니다. 지금은 그렇게 먹고 나오고 있고 단지 3월에 좀 약간 저점 부근에 잡은 코인들만 지금 홀딩하고 있는 상태예요. 뭐 그런 것들은 운 좋게 지금 많게는 50%, 뭐 적게는 한 13%, 14%까지 수익을 내주고 있어서 그런 거는 뭐 비트가 당장 한 10%가 떨어져도 제 본전가에 다시 올 거라서 그런 거는 일단은 더 홀딩하는 중이에요. 왜냐면은 4월달은 어찌됐든 장이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4월달은 장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4월 초에 잠깐 눌렸다가 다시 상승하냐 아니면 3월 말에 잠깐 눌렸다가 상승하냐 이제 그것만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그때 좀 투입을 해보려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저는 2월에 고점에서 한번 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목표가 있어야 돼요. 매수 자리, 매도 자리가. 일단 2월에 저는 고점을 뚫었을 때 한번 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1월에 고점을 뚫었을 때 일부 코인들은 그때 가면은 뭐 한 80% 90%까지 수익을 내주고 있을 건데 원금만 뺄 겁니다. 원금만 8, 90% 나온 것들은 원금만 빼고 수익 난 거는 그냥 그대로 홀딩. 왜냐면 그건 내가 손해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쭉 홀딩해도 될 만한 그런 거니까. 저는 아무튼 그렇게 이 코인장을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왜냐면 또 5월달이 또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금리 인상 이후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거예요. 상승이냐 하락이냐.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죠. 장이 확실히 어렵습니다. 네, 이상이었고요. 매일매일 그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비트코인 시황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 외에 제 단톡방에 별의별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혼자 들어와서 같이 한번 공유받고, 그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개인톡이 되거든요. 그 카톡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일일이 다 답변해드리고 있으니까 힘드신 분들 들어와서 저의 또 견해를 한번 들어보시고 대응 방법 들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